고령화 시대에 맞춰 주거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 지금껏 살던 곳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여럿이 건강하게, 적은 돈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노인주거 복지의 밑그림은 그려졌다. 그렇다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한 고민은 무엇일까? 공간도 많이 좁고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려고 하면은 이제 일이나 아니면 이제 뭐 사는 곳에서 멀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고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생이나 뭐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뭐 정부에서 주거를 지원해 준다거나 뭐 그런 게 더 있으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집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도 걱정이지만, 또 제가 취업을 했을 때는 더 집 가격이 올라갈까봐 그것도 걱정이고. 노인복지 선진국 일본에서 젊은 세대의 주거 빈곤 문제는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부모의 집에서 독립한 청년들은 도시의 난민이 된 지 오래. 마크도 난민. 24시간 운영하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새벽을 보내는 사람들이다. 가방 하나에 모든 생필품을 담아 생활하는 일본의 청년 난민들. 영업시간은 24시간이라 쓰여있지만 실제 매장 운영은 새벽 3시까지. 이들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짐을 챙겨야 한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한국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30살의 대학원생 황전택 씨. 전택 씨의 방은 신발장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이 고시원에 들어와 산 지도 벌써 1년째. 겨우 4.9제곱미터의 방. 평수로 따지면 1.5평형 남짓 되는 크기다. 조금 더 좋은 환경의 주거 공간을 찾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반지하나 아니면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에 고시원을 들어가게 되거나, 그러다 보면 이제 몸도 상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공동 화장실을 써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사정이 나은 편.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쓰는 전택 씨와 달리 오로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고시원에 사는 친구들도 허다하다. 여기 고시원은 한 달에 한 35만 원 정도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주변도 다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방은 화장실이 없고, 또 창문이 또 크게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액수인데, 아마 또 뭐 창문이 없거나 아니면 안에 화장실이 있는지에 따라 가격 차이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그렇게 아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냉장고를 열기 위해선 매번 선풍기를 치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좁은 곳에서의 생활이 이미 몸에 밴 전택 씨. 하지만 이곳에서 오래 살고 싶지는 않다. 전택 씨는 고시원에서 살게 되면서부터 주거 공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고 한다. 자기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에 심리적으로 좀 압박받는 느낌도 들고, 특히 밤에 누우면 이제 내가 지금 누워있는 곳이 방인지 굉장히 편안하지 못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 보니 지금보다 나은 방으로 옮길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전택 씨. 그가 두려운 것은 바로 옆방에 살고 있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뒷모습이다. 지금 학생이니까 또 혼자 사니까 이런 고시원에 살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지내다 보면 학생 말고도 아저씨들이나 이렇게 혼자 사는 좀 나이 드신 분들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곳에 살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가끔 해요. 청년들이나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이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을 가지는 게 행복의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고급 아파트와 고시원의 3.3제곱미터당 평균 임대료는 각각 11만 원과 15만 원. 즉 고시원에 사는 20만 명의 저소득층이 상위 1%의 부자들보다 면적당 더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집의 크기는 과연 얼마일까?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최저 주거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최소 주거 면적은 14제곱미터, 약 4.2평형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05년 주거 빈곤 상태인 사람이 전체의 24.2%, 하지만 2010년까지는 22.2%로 줄었다. 그런데 청년 세대 1인 가구는 달랐다. 2005년 34.1%에서 2010년 도리어 36.6%로 높아졌다. 청년 주거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대학생 희망 하우징. 서울시와 SH공사가 5년째 시행하고 있는 청년 주거 대책 중 하나다. 올해로 만 2년째 이곳에서 살고 있는 은영 씨. SH 도움이 없었다면 은영 씨는 집 구할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판이었다.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곳. 은영 씨에게 이곳은 안성맞춤인 보금자리다. 처음에 입주할 때 보증금은 100만 원 내는 걸로 끝이고 이제 달달이 이렇게 집 사는 임대료가 6만 9천 얼마 정도 있고 이제 수도세랑 난방비랑 전기료 합쳐서 한 달에 한 7, 8만 원 정도 나와요. 서울에서 이 정도 집이면 월세 보증금이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임대료와 보증금이 저렴하지만 기본적인 옵션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대학생 희망 하우징 덕분에 적은 돈으로도 좋은 집에 살게 된 은영 씨는 공간이 바뀌자 삶도 바뀌었다고 말한다. 만약 이제 다른 데 살게 됐으면은 이제 비싼 비용도 있고 이제 아예 혼자 살고 이제 관리도 이제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좀 불안한 점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부모님한테 좀 덜 미안한 것도 있고 이제 관리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좀 더 편안하게 살면서 이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파격적으로 싼 월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학생 희망 하우징.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 3인 가구 월소득 331만 원 이하인 가정의 자녀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단 이게 계약이 되면 2년 계약입니다. 2년 계약이고 또 2년 끝난 후에 학생이 더 있고 싶으면은 또 재계약을 해서 졸업할 수 있는 때까지 건조할 수 있고. 지금까지 공급된 물량만 해도 1,572호. 희망 하우징의 장점은 관악, 노원, 마포, 강남 등 서울시의 다양한 지역에서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와 SH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청년 주택 정책들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희망 하우징이라고 해서 이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하고 확보를 해서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형태의 청년주택이 탄생했다.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 도전숙. 서울시와 SH공사가 운영하고 성북비즈니스센터가 관리하는 도전숙은 1인 창조기업인들을 위한 원룸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쉽게 말해 일도 하고 잠도 자는 오피스텔형 주택인 것이다.
일반적인 원룸도 살아봤는데 일반적인 원룸은 이제 옆에 누가 있는지도 알기 쉽지도 않고 또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대표들 이제 각각의 대표들이 한 곳에 모여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제가 필요한 고민 같은 거를 옆방에 가서 상담도 할 수가 있고 이게 하나로 이제 같이 움직인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책상 위에 2층 침대를 배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인 도전숲. 오피스텔 형식으로 꾸며진 이 공간은 각 방의 크기가 넓지는 않지만 한 사람의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 서울시의 이제 집값이 상당히 이제 고가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있는 도전숲 같은 경우가 시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20억에서 한 뭐 20억에서 25억 정도라고 한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입주한다는 데는 상당히 이제 부담감이 있죠. 근데 저희는 실제 보증금 내고 그다음에 월세 그다음에 관리비 다 포함을 해가지고 10만 원 정도로 생활할 수가 있다고 하니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러니까 주거가 일단 안정적이 돼야지 저희가 그 다음에 뭐 창업을 하든 뭘 하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일단은 입주가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행운이고 일단은 큰 복이죠. 보증금을 딴 데에 비해서 시세가 되게 적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보증금만큼을 거의 사업비로 거의 다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사업비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매출도 많이 올라간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적으로는 더 잘 된 케이스거든요. 네. 월 임대료는 6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도전숲에서는 각 동마다 입주자 협의회가 있어 한 달에 한 번씩 반상회 형식으로 모임을 갖는다. 지금 현재 1호점, 2호점이 입주가 완료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 4, 5호점까지 지금 준공 계획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년 동안에 5채를 더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10채를 운영하면서 한 150개 이상의 기업이 이 근처에서 정말 안정된 주거를 하면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저 성북구의 지금 계획입니다. 일본에서 젊은 층의 더불어 살기는 주거 트렌드가 된 지 오래다. 요코하마시에 위치한 한 쉐어하우스. 아담한 텃밭까지 갖춘 이 주택은 집 주변의 공간까지 공유하는 소문난 공동주택이다. 친구 한 명 없는 도쿄에서 과도한 주거비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이곳 쉐어하우스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특히 이곳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장점이 있다. 엥겔 지수가 높아진 일본에서 적은 비용으로 풍부한 식단을 즐기는 공유 식탁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주목받고 있다. 이곳에서는 누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요리할 것인가를 모여 정하고 그날 요리할 메인 셰프를 결정한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매력적인 일상이 매일매일 펼쳐지는 이곳. 이곳 사람들은 월세 6만 엔짜리 쉐어하우스에 살면서 생활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식비를 줄이고 서로 자연스럽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저렴한 임대료로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쉐어하우스는 이제 일본 청년 주거의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 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접어들면서 소득이 어려운 소득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데 청년층들이 기본적으로 소득이 안정화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어떤 주택 상승의 어떤 그런 사다리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의 문제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쉐어하우스라든지 이런 공동으로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상태의 어떤 그런 지원들이
민간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일본은 보통 방을 계약하면 처음에 6개월 지방세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데 쉐어하우스는 그런 비용이 없다. 거실, 주방, 욕실 등 공용시설을 함께 사용하다 보니 임대료도 기존 주택보다 30%에서 40% 정도 저렴하다. はい、金銭的な面、はい、それはうまく回ってますか？回ってますね、だからうちでは何もサービスをしない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るのね。だから成り立たせたい人が成り立たせてるだけなので、ここはだから何も固定のサービスありませんと言ってる。だけど固定のサービスとして一応あるのはお金、毎月これだけのお金っていうのはある、プールしてる、でそれもどう使うか決めてないから、なくなっちゃったらなくなっちゃったねって。でもなくなったこと今までないんです。 혼자 살 때보다 저렴한 월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쉐어하우스를 선택한다. 주택으로부터의 고립이 아닌 자립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배려하고 조심해야 하는 공동생활의 규칙을 감당해야 하고 영 맞지 않은 사람과 이어지는 일만 없다면 쉐어하우스는 꽤나 매력적인 대안이다. 하지만 쉐어하우스 입주민들과의 소통 문제는 주거 빈곤을 경험한 청년들에겐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つまりどんな意見でも自由に持ち寄ると。で決めないので、決める必要がないので、自由によく語り合うという、話し合うというより語り合う、でそうすると意見がもちろん合わないことも出てきます。でもそういう意見考えもあるねってことも出てきますよね。で、よく分かったと、君の考えはよく分かったと、でも僕これやりたいんだよね、そしたらやればいい、で買いたいもの、私買いたくない OK、 でも僕買いたいんだよね、そしたら買っていい、で買うものが共有のものだと、それをハウスの共有のお金使いたい OK、 じゃあ申請してください、したらお金出します、だからお金買いたい人がいたら自由に買えばいい、でそれで全然回ってるから、쉐어하우스는 더 이상 싱글 청년들만 거주하는 곳이 아니다. 신혼부부, 외국인,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사는 경제적인 보금자리. 일본 청년 주거의 새로운 모델이다. 공간을 나눔으로써 지배 속박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 이들에게 집은 더 이상 소유물이 아니다. 서울시가 2013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이웃기웃. 이 집에 사는 올해 29살의 임경지 씨. 경지 씨는 비슷한 나이의 31명의 친구들과 한 집에서 살고 있다. 이웃기웃은 이웃끼리 서로 기웃거리면서 살피고 보살핀다는 뜻. 입주자들은 서로의 원룸을 오가며 친목을 도모한다. 함께 요리하는 3명의 친구들. 이곳에서 처음 만나 서로에게 인연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다. 한 지붕 가족인 이들에게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일상이 된 지 오래. 혼자 살던 과거와 함께 사는 지금.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가장 큰 수확은 공간을 나누면서 삶이 풍요로워졌다는 사실이다. 언니 그럼 이런 거 주면 안 되는 거야? 실제로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되게 낭만적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물론 저희도 종종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입주 전에 워크숍을 한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옆에 층간소음이 심하면 윗집에서 그냥 욕을 하고 만다거나 포스트잇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사전에 이제 갈등을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좀 늦게 퇴근을 해서 세탁기를 돌려야 될 것 같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서 좀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올해 27의 방송작가 김옥미 씨. 경남 창원에서 취업 때문에 서울로 올라온 경우다.
전에 살던 원룸주택이 기간이 만료돼 전세 대출을 알아보다 운 좋게 이곳에 들어오게 됐다. 이웃기웃은 SNS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 언니 뭐 해먹을게요? 저 지금 고구마 스프 해먹을 건데. 스프? 스프. 이렇게 쉬면. 서로의 원룸을 내 집 드나들듯 하는 두 사람. 전에 살던 곳에선 꿈도 못 꾸던 일이다. 말도 없는데 급할 때는 내 것 내 것이 없다. 필요한 것이 생기면 주저없이 옆방문을 두드리게 된다는 이곳 사람들. 공간을 공유하면서 행복을 일궈가고 있다. 전에 집은 제가 신축 때 들어가서 3년을 살았거든요. 그럼 나올 때까지 제가 올해 제일 오래 산 거잖아요. 한 층에 6가구씩 있었는데 5층이 있거든요. 그 중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문 여는 것도 걱정이 되고, 같은 건물 살아서 같은 건물 들어오는데도, 같은 건물 사람인데도 무서워서 빨리 가서 번호 빨리 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 열어놔도 아는 사람 왔다 갔다 거리고, 빨래를 널어놨는데 비가 오면 대신 걷어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좀 안심이 됐어요. 걱정거리도 많이 줄었고. 저희끼리 이제 얘기하면 사실 여기서 이사 오고 나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면 각자의 그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좀 안타깝거나 속상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점에서 실제로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이 처음으로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좀 희망적인 소식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 100만 명 이상이 14제곱미터 이하의 집에서 사는 대한민국에서 취업과 주거 불안정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청년층.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청년층들이 좀 이렇게 그들의 문화에 맞도록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들을 이제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지금 많은 주택들이 현재 공급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기본적인 최저 주거 기준을 확보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거 안정, 그로 인해서 정신적, 심리적, 물리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주택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거복지에 시급한 사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거복지 예산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확보를 해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다양한 수요자가 갖고 있는 필요에 의한 주택들을 공급하자.